뉴욕 한인회관의 재개발을 이끌 범동포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추진위는 최종 사업안의 승인은 동포사회의 총회를 거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하원이 내년도 국방수권 법안을 통과시키며 주한미군 감축을 막는 장치를 강화했습니다. 한국과의 조선 협력 필요성도 처음 명시됐습니다. 아이스가 메디케이드 수혜자 개인정보를 민간 데이터 업체 팔란티어에 넘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영주권 인터뷰 현장에서 이민자를 체포한 뒤 추방하는 등 단속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청자에 대한 FBI 신원 조회도 확대됐습니다. 한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 중이던 30대 한인 남성을 총격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한인 남성이 심신상실에 의한 무죄 판결을 받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월가 투자 회사들이 일반 이용자보다 더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유료 서비스 출시가 예고되면서 논란을 일고 있습니다. 난임 치료비를 위해 은퇴 계좌에서 개인당 최대 2만 달러를 즉석 인출해도 추가세를 물리지 않는 법안이 하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 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욕 한인 사회의 공동 자산인 뉴욕 한인회관의 재개발 논의를 이끌 범동포 추진위원회가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전 현직 한인 회장과 건축, 법률, 금융 등 한인 사회 각계 인사가 참여한 추진위원회는 특정 개발 방식이나 사업자를 미리 정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관의 소유권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최종 사업안은 동포사회 총회 승인을 거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신영주 기자입니다. 한인회관 화이팅! 뉴욕 한인회관 재개발 방안을 논의할 범동포 추진위원회가 22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관에서 열린 출정식에는 전현직 뉴욕 한인 회장과 한인 단체장, 건축, 법률, 금융, 회계, 언론계 인사 등 한인사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김민선 뉴욕 한인회관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노후한 회관의 재개발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한인사회 공동재산을 잃을 수도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한인사회에 새로운 도약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동시에 예기치 못한 어떠한 돌발 변수가 생겼을 때는 우리의 공동재산인 한인회관을 손들을 채 잃어버릴 수 있는 신중한 사업입니다. 추진위원회는 특정 개발 방식이나 업체를 미리 정하지 않고 각계 전문가의 검토와 동포사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가능한 방안을 단계적으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개발업체나 사업 방식은 없습니다. 이날 이명석 회장은 메리츠 증권 등 세 곳이 회관 개발에 관심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메리츠 증권 측에서 업무 협약서가 전달됐지만 중간 에이전시가 관여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협의는 일단 보류됐습니다. 김민선 위원장도 메리츠 증권 측이 사업 의향을 밝힌 것은 맞지만 추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검토할 구체적인 사업 제안서가 접수된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명석 회장은 회관 일대의 조닝 변경으로 주거시설과 콘도, 호텔 등 다양한 개발 방식을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한인회가 51%의 지분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중요성인 것 같습니다. 김민선 위원장은 사업안이 구체화되더라도 최종 결정권은 동포사회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한인회관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어떤 재산권에 대한 권한이 아니라 한인사회를 대표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엑스큐트를 해서 이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겁니다. 최종 권한은 당연히 동포사회에 있고 회사나 모든 프로포절이 다 결정이 돼서 할 때는 최종 총회 동포사회의 승인을 받을 겁니다. 이날 추진위원회 총무에는 이연탁 퀸즈 한인 회장이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이루어져서 우리 한인 사회의 소중한 재산이 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뉴욕 한인회관 6층 공간에 대한 비영리 재산세 면세 혜택도 박탈 1년 만에 복원되었습니다. 뉴욕시 재무국은 회관 전체 면적의 17%에 해당하는 6층 공간의 부분 면세를 지난해 7월 1일자로 소급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회는 면세 박탈로 늘었던 연간 약 11만 달러의 세부담을 덜게 됐으며 이미 납부한 재산세 일부도 크레딧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매월 한 차례를 기본으로 회의를 열고 재개발뿐만 아니라 회관을 지킬 수 있는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입니다. 추진위원회가 회관의 소유권을 지키면서 동포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미 하원이 내년도 국방수권 법안을 통과시키며 주한미군 감축을 막는 장치를 강화했습니다. 한국과의 조선 협력 필요성도 처음 명시했습니다. 반면 이란전을 놓고는 대통령의 군사 행동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하원은 1조 1,500억 달러 규모의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주한미군을 28,500명 아래로 줄이는데 2026-2027 회계연도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국방수권법으로 승인된 예산만 제한했지만 다른 법률로 배정된 예산까지 범위를 넓힌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5월 주동미군 5,000명 감축을 발표하면서 의회가 사전 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안에는 미국의 조선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과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회 인식이지만 미 의회의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해외 조선소에서 미 해군 전투부대 함정을 건조하는 데는 예산을 쓸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범주에 들지 않는 일부 보조함은 해외 건조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가운데 1,500억 달러를 조선협력에 투입하기로 했으며 오늘 워싱턴에는 한미 조선협력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편 하원은 오늘 대통령의 이란 군사 행동을 제한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214대 208로 가결했습니다. 민주당 전원과 공화당 의원 4명이 찬성했습니다. 지난 2월 이란 공습 이후 미군 18명이 숨지면서 의회 내 반발이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유사 결의안의 절차 표결이 47대 49로 부결됐습니다. 상원판 국방수권 법안도 의회 승인 없는 이란전과 대규모 국방 예산을 문제 삼은 민주당의 반대로 심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상원 처리와 상하원 조율 과정에서 주한미군과 조선협력 조항이 최종안에 유지될지 주목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아이스가 법원 명령의 허용 범위를 넘어 전달받은 메디케이 수혜자 개인 정보를 민간 데이터 업체 펠렌티에 넘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합법 체류자 정보가 포함됐고 별도의 자료에서는 미국 시민 정보도 확인됐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소송에 참여한 뉴욕과 뉴저지 등 22개 주의 메디케이드 자료 가운데 합법 체류 신분이 없는 가입자의 주소와 생년월일, 이민 신분 등 제한된 정보만 아이스와 공유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당시 합법 체류자나 미국 시민의 정보, 민감한 의료 기록은 공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CMS는 지난 1월 7일 합법 체류자를 포함한 수백만 명의 자료를 아이스에 전달했습니다. 또 별도로 전달된 미네소타 난민 관련 자료에는 미국 시민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허용 범위를 넘어선 자료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 지난 5월 정보 공유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이스는 1월에 받은 자료를 민간 데이터 분석업체 팔란티어에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통해 공유했습니다. 팔란티어는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는 비시민권자의 주소를 확인하는 아이스 프로그램 엘리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스는 자료를 삭제했고 법 집행에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내부를 다시 검색한 결과 사용자 6명이 같은 자료의 복사본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CMS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주들의 자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같은 자료를 아이스에 다시 잘못 보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팔란티어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해당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오는 8월 추가 심리를 열어
아이스에 제공할 수 있는 비시민권자 정보의 범위와 기존 명령의 모호한 부분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보건정책연구기관 KFF는 메디케이드 정보가 이민 단속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민자 가정과 시민권자 자녀의 보험 가입이나 진료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에게 840억 달러 규모의 민사 벌금을 부과하고 영주권 인터뷰 현장에서 17년 전 추방 명령을 근거로 이민자를 체포한 뒤 추방하는 등 단속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FBI 신원 조회도 확대되면서 합법 이민 절차까지 한층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카고 교회에 살던 리투아니아 출신 아이리다 굴드는 지난 5월 영주권 인터뷰를 받으러 갔다 아이스에 체포됐습니다. 미 육군 참전 용사인 남편과 두 아들을 둔 굴드에게 약 17년 전 내려진 추방 명령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굴드는 켄터키주 시설에서 2달 넘게 구금된 뒤 지난 21일 밤 시카고 오헤어 공항을 통해 유럽으로 추방됐다고 남편이 밝혔습니다. 이민항소위원회에 사건이 계류 중이었지만 심리가 열리기 전에 추방이 집행된 겁니다. 단속은 거액의 민사벌금으로도 확대됐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불법 체류자들에게 10만 3천 건, 모두 840억 달러 규모의 민사벌금을 부과했으며 이 가운데 약 12억 달러를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추방명령을 받고도 떠나지 않은 이민자에게는 하루 최대 998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5년치까지 소급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 압류와 세금 환급금 상계, 민사소송과 채권 추심 등 강제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CBP 홈앱을 통해 자진 출국하면 출국 불이행 관련 미납 벌금을 면제하고 무료 항공권과 귀국 확인 후 2,600달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벌금을 앞세워 자진 출국을 압박하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합법이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도 강화됐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지난 4월 27일부터 FBI 범죄기록 조회 범위를 확대하고 강화된 신원조회를 거치지 않은 지문 제출 대상 사건은 승인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기존 조회가 4월 27일 이전에 이뤄진 계류 사건도 기존 지문을 다시 제출해 재조회하도록 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의 한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 중이던 한인 남성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인 남성이 심신 상실을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한인이 한인을 상대로 총격을 가한 것도 충격이었지만 이들이 이전에 만난 적도 없는 사이였다는 점에서 한인 사회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고인 최 씨의 유가족은 MBC 뉴스 방송을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문지 기자입니다. 먼저 가면 한국어에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어머니를 지칭하는 단어가 따로 없다. 워싱턴 MBC4 방송에 출연한 고 최형준 씨의 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고통을 이렇게 말하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고 최형준 씨는 지난 2024년 8월 버지니아주 레스턴의 골드짐에서 운동을 하던 중 총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총격범은 43세의 다른 한인 스티브 하씨였습니다. 페어팩스 수사관들은 당시 사건이 마치 처형과도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하 씨는 총격을 받은 최 씨가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그 위에서 총 7발을 추가로 난사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은 대대적인 추적 끝에 하 씨를 찾아내 체포했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서로 만난 적도 당시 같은 시간에 헬스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하 씨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종신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 씨 측이 심신상실에 의한 무죄를 주장하면서 법원은 정신감정을 진행했고 2명의 의사는 하 씨가 범행 당시 스스로의 행동을 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17일 페어팩스 카운티 수뇌법원은 하 씨가 주장한 심신상실 주장을 받아들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씨 유가족은 깊은 충격과 불안을 나타냈습니다. 심신상실로 인한 무죄 판정을 받은 사람이라도 추후 더 이상 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 don't know whether that's going to happen or not, but if that happens, everyone who lives in this state, we're just exposing same situations what we face with. My brother, he's not returning.
I understand. But I feel like the state, they're not really considering victim's family. They're too being generous to the criminal. It sounds very unfair. 최 씨는 당시 아내와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당 방송은 최 씨 아내가 출연은 거부했지만 남편이 아침이나 저녁 시간을 가족과 보내기 위해 짧은 점심시간을 쪼개 거의 매일 운동을 해왔다며 남편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살해당했다는 사실과 언젠가 그 사람이 다시 자유롭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들에게 언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하 씨는 45일간 추가 평가를 진행한 뒤 법정에 다시 출석하게 되며 이후 치료를 위해 주립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법원은 향후 그의 상태와 사회 복귀 가능성을 계속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설립한 미디어 그룹이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올가 투자 회사들이 일반 이용자보다 더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유료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앞두고 이해 충돌과 시장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돈을 받고 대통령 발언 접근권을 파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설립한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 다음 달 1일 트루스 API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이 서비스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영향력 있는 트루스 소셜 계정 10개의 게시물을 컴퓨터가 실시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투자 회사들은 이를 자동 매매 시스템과 연결해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월 이용료는 10만 달러, 하나로 약 1억 5천만 원 수준이며 3년 장기 계약 시 월 6만 달러로 할인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측은 게시물이 트루스 소셜에 공개되는 시점과 이 서비스에 전달되는 시점은 동일하다며 가입자에게 비공개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PI 이용자는 일반 이용자보다 훨씬 빠르게 게시물 내용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고 자동 주문을 실행할 수 있어 사실상 시장 대응 속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이란 관련 게시물 직후 1분 동안 2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발생했고 에너지와 산업 관련 종목 20여 개가 2% 이상 급등락했습니다. 월가 대형 투자 회사들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 게시물에서 기업명과 주요 키워드를 자동 분석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소 5개 고빈도 매매 업체가 트루스 API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서비스가 초단타 투자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반면 개인 투자자와의 정보 접근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금융업계에 보낸 서한에서 시장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부패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고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발언을 월 10만 달러짜리 구독 서비스로 만드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왔습니다. 빌 캐시디 상원의원은 접근권을 돈으로 사는 행위라고 비판했고 수정 콜린스와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도 이해 충돌 가능성과 윤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미디어의 관계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측 신탁은 트럼프 미디어 의결권 약 41.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미디어는 트루스 API는 시장 수요에 따른 서비스일 뿐 게시물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는다며 이해충돌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 일부 정치인들이 상장 기업인 트럼프 미디어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체외 수정 등 난임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IRA나 401k 등 은퇴 계좌에서 개인당 최대 2만 달러를 조기 인출해도 10% 추가세를 물지 않는 초당적 법안이 연방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다만 정부가 치료비를 지원하거나 인출금 전체를 비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마이크 레빈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과 공화당 마이크 캐리 오하이오 연방 하원의원이 지난 16일 난임 치료 비용 경감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59세가 된 뒤 6개월이 지나기 전에 IRA나 401k 등 은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면 일반적으로 10% 추가세가 부과됩니다. 이번 법안은 인출금을 난임 치료비에 사용할 경우 이 추가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한도는 2026년 기준 개인당 평생 $20,000며 2027년부터 물가에 연동됩니다. 인출한도는 1년 안에 본인이나 배우자, 동거 파트너의 난임 치료비로 사용해야 합니다. 대상에는 체외 수정과 인공 수정, 배아 유전자 검사, 난임 치료제, 난자, 정자, 배아 보정과 생식 세포 기증 등이 포함됩니다. 자신의 노후 자금을 앞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면제되는 것은 10% 추가세입니다. 일반 소득세는 계좌 유형과 인출금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국 생식의학회에 따르면 미국에서 체외 수정 한 차례에 드는 비용은 $15,000에서 $25,000에 달합니다. 임신에 성공하기까지 여러 차례 시술이 필요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보건정책연구기관 KFF의 2024년 조사에서는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직원 200명 이상 기업 가운데 체외 수정 비용을 보장하는 곳이 27%에 그쳤습니다. 이번 법안은 샌디에고 주민 월트 비숍의 경험을 계기로 추진됐습니다. 비숍은 체외 수정과 약값으로 약 $25,000를 부담했으며 은퇴 계좌에서 돈을 꺼내려다 10% 추가세가 붙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법안은 현재 하원 세입위원회에 회부된 초기 단계입니다. 원안대로 의회를 통과하면 2026년 1월 1일 이후 이뤄진 인출분부터 적용됩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를 넘어섰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사우디 유조선 2척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면서 브렌트유는 6% 넘게 오른 $100 69센트에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도 일주일 전보다 15센트 오른 갤런당 $4 9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4.7%대로 올랐습니다. 다음 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금리 인하 기대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유가 급등과 대형 기술주 약세가 겹치면서 다우지수는 507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2.2% 하락했습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 여부에 따라 에너지 가격과 시장 금리의 변동성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퀸즈에서 달리는 지하철 위에 올라탄 16살 소녀가 선로위 구조물에 부딪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소녀는 어제 오후 일행들과 남쪽으로 향하던 A열차 지붕에 올라탔습니다. 열차가 브로드 채널역으로 진입하던 중 소녀는 선로위 철제 구조물에 부딪혔고 소방대에 의해 구조돼 부룩데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소녀가 다리가 부러졌지만 의식이 있는 안정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에도 윌리엄스버그 브릿지에서 지하철 서핑을 하던 14살 소년이 숨지고 18살 청년이 크게 다쳤습니다. MTA는 달리는 열차 외부에 올라타는 행위가 추락과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절대 시도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퀸즈 출신 미 육군 병사가 중동에서 발생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숨졌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28살 엔젤 램퍼사드 병장은 지난주 요르단의 미군 기지가 공격받을 당시 실종됐다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램퍼사드 병장은 포레스트 힐스 고등학교와 존 제이 칼리지를 졸업한 뒤 군에 입대했습니다. 복무 중 육군 공로 훈장과 선행 훈장 등 여러 훈장을 받았습니다. 도노번 리처드 퀸즈 보로장은 램퍼사드 병장을 오존파크에 따르자 미국의 영웅이라고 추모했습니다. 유족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이들을 위해 나섰던 다정한 거인으로 기억했습니다. 호컬 주지사와 맘다니 뉴욕시장도 애도의 뜻을 전했고 질 리브랜드 연방상원의원의 요청으로 연방의사당에 조기가 개항됐습니다. 추모 촛불 집회는 오는 월요일 저녁 7시 가족 자택 앞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뉴욕주가 소수민족 및 여성 소유 기업을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엠파이어 스테이트 MWB 허브를 출범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새 플랫폼에서는 MWB 인증과 재인증 신청, 서류 제출, 진행 상황 확인과 이의 신청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증기업 검색과 주정부 계약 기회 확인, 상담 요청도 가능합니다. 새 허브는 10년 넘게 사용해온 기존 시스템의 인증 신청 관리와 기업 명부 기능을 대체합니다. 뉴욕주는 기업 구조와 인증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행정 부담을 줄이고 인증 기업이 주정부 계약 기회를 더 빠르게 찾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새 플랫폼은 mwb.edu
esd.ny.gov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 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보시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23일 목요일에 함께한 KBTV 뉴스 9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